시계 컬렉션이 아주 이분하게 익었어요. 안녕하세요. 프라임타임의 준입니다. BK입니다. 네, 하우디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하는데? 아이고.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 하우디님을 모시고 하우디님의 컬렉션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하우디님의 컬렉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아마도 오늘 영상 시작으로 몇 편 더 찍으셔야죠, 그렇죠? 아유, 불러만 주시면 돼요. 일단 8점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8점을 꼽은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제가 시계를 처음 접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관점 그리고 관심사를 제일 잘 나타내주는 시계들을 추려보니까 이렇게 8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에 앞서서 하우디님은 시계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그 비율이라든가 마감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그래서 뭐 다이버면 다이버의 기능, 뭐 GMT면 GMT의 기능, 그래서 많이 들어본 그 기능적인 준이네요. 자, 그럼 각사라고 첫 번째 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자, 롤렉스 데이저스트 116234 36mm 모델입니다. 로듐 로만 다이얼에 3135 무브먼트가 탑재된 모델인데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형 결혼 그 예물시계. 예물시계. 근데 색깔만 다르고 색깔만 다르지. 나 지금 그 똑같은 얘기하려고. 모델이에요. 네. 이 제품은 왜 사시게 됐나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시계에 관심을 갖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구입하게 된 시계인데요. 8년 정도 전에 잡지를 우연히 보다가 롤렉스사의 셀리니 문페이지 모델을 이제 아무 지식 없이 이게 보게 됐는데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을 방문했고 자연스럽게 데이트저스트랑 이제 다른 롤렉스 시계들로 이제 눈을 돌리게 돼서 이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덩치가 손목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작은 사이즈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41이랑 36 이렇게 옵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41은 제 손목에 올려봤을 때 좀 크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시계를 좀 찾아보다가 60년대, 70년대 시계 착용하신 분들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목 대비 시계 그 헤드의 비율 부분이 좀 작은 게 마음에 들게 돼서 좀 작은 모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취향이 좀 되게 고급스러우시네요. 아닙니다. 딥하게 들어갔어. 60, 70년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좀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아무튼 아닙니다. 아니 저도 좀 작은 거를 나이가 드니까 작은 시계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최영만이 그 조그만한 거 좋아하는. 안녕하세요, 최영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그랜드 세이코. 제가 올해 보고 싶었던 시계 두 개가 있었거든요. 예. 하나가 지금 BK님이 차고 계시는 제니스 크로노 마스터, 그리고 그랜드 세이코 스프링 드라이브로 구동되는 시계를 보고 싶었는데 원래 이거 브레이슬렛 모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브레이슬릿이 제공되는데요. 이제 브레이슬릿이 욕을 많이 먹는 거를 저도 봤어요. 근데 막상 접해봤을 때 브레이슬릿 자체는 되게 나쁘지 않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 버클 부분도 지적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불만 없게 썼지만 시계 자체 브러쉬드 마감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브레이슬렛에 있는 마감이랑 조금 톤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워가지고 이제 스트랩을 다양하게 좀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핑크색이에요. 네, 맞습니다. 핑크색인데 이렇게 보면 흰색 같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핑크색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길래 이분이 좀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이구나. 요즘에 핑크 다이얼 시계가 유행하잖아요. 그 튜더 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흰색이에요, BK님. 약간 느낌이 핑크인데 글래시어, 약간 글래셔 느낌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되게 너무 이쁘게 봤어요. 근데 핑크가 아까 전에 저는 핑크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솔직히. 빛을 받으면 핑크가 된대요. 네, 빛을 많이 빛을 네. 받으니까 핑크네. 이 다이얼을 가지고 아까 또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닉네임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원래 뭐 이제 뭐 그 션번이다 뭐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부터 문득 뭔가 뻥튀기랑 비슷하게 보이더라고. 자세히 봤을 때 제가 루페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예. K 다이얼이네, K 다이얼. K 다이얼 맞습니다. 뻥튀기. 뻥튀기. 세 번째 모델인데요. 예. 저는 이거를 실제로 오늘 처음 만져봐요. 우리는 이제 매장 가서 많이 보긴 했어요. 그죠? 우리가 많이 봤고 많이 다뤘는데 일단 이 브레이슬렛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보던 거랑 좀 틀리죠? 우리는 거의 주빌리를 봤는데 봤는데. 네네네네.
GMT가 여러 GMT가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하우디님께서는 이 스프라이트 사신 이유를, 그리고 왜 주빌리 대신에 스포츠 브레이슬렛 사셨는지. 그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구입하게 된 이유가 이제 첫 GMT 마스터를 이제 사보자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펩시를 그 당시에 원하기도 했지만 이제 펩시는 워낙 수요가 높다 보니까 쉽지 혼자가 않았고요. 아닙니다. 제가 크라운이 왼쪽에 있는 레프트핸드 드라이브 시계들을 좀 이유 없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시계를. 이게 지금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혹시 왼손잡이? 왼손잡이는 아닙니다. 예. 왼손잡이야. 아니 그냥 보니까 컬렉션에 레프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세이코 프로스펙스 SPB 079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시계는 좀 크죠? 예, 43mm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제품이 또 특별한 사연이 있대요. 이제 여자친구가 저에게 3년 전에 생일 선물로 준 시계고요. 그 3년 전 여자친구랑 지금 여자친구랑 같은 여자. 물론입니다. 그래. 다행이다. 온리원입니다. 그러네. 또 나는 또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가 직접 고른 거야, 아니면은 막 찌라시를 많이 뿌려가지고 이걸 억지로 사게 하는 건가요? 고른 건 제가 골랐지만 이제 그 아니 여자친구 허락은 핸드폰 들고 세이코 프로스펙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광고 때라고? 거의 자기소개 세이코. 거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자기야 다가갔죠. 왜 사실. 인스타그램에 세이코 시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세이코가 뭐야? 막 이러면서 예. 이 세이코 프로스펙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젤 컬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청록색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니까요. 빛에 따라서 그 톤도 많이 달라지고요. 좀 질감도 약간 세라믹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세라믹 같은 느낌도 들어서 매력적으로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야광 덕후인데요. 룸 덕후인데 야광이 진짜 강력합니다. 제가 뭐 펠라고스도 있었고 파네라이도 있었고 시마스터, 서브마리너 다양하게 다 이용을 해봤지만 그 시계들보다 개인적으로 밝기 자체나 지속력 자체나 모두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게 슈퍼 루미노바가 아니에요. 그냥 루미브라이트. 예, 맞습니다. 그 세이코에서 만든 건데 굉장히 밝습니다. 제가 또 인서트로 보여드릴게요. 어두운 환경에서. 진짜 밝다. 진짜 밝죠. 진짜 밝다. 아니 근데 이 시계 모델 너무 이쁘다. 그쵸?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고마워요. 이게 잘 쓸게요. 내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살려주세요. 그냥 들고 나가다가 잡혀서 죽을 것 같은데 이 덩치가. 아닙니다. 네, 다섯 번째 모델로 넘어가는데 너무 카와이한 모델인데요. 이거. 예. 익스플로러 14270 모델. 네, 저 14270 익스플로러 1 모델입니다. 저거는 이제 제가 익스플로러 1을 고르던 와중에 스위스 온리 다이얼이라는 거를 접하게 됐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만 생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트리튬에서 루미노바로 넘어가던 약간 과도기 같은 시절에 그리고 이제 러그의 홀도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절에 나온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114270이나 뭐 현행 124270 같은 모델보다 개인적으로는 두께나 비율, 약간 납작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된 모델입니다. 그런 게 좀 다르구나. 네,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몰래 차고 있는데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비케님. 이 하우디님이 손목이 굉장히 두꺼우시거든요, 비케님처럼. 그래서 스트랩을 긴 걸로 사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맞잖아. 딱 맞아. 맞잖아. 나 지금 너무 편하게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또 이제 오래 차시면 편해요, 되게. 뭐 힘이 편해. 네, 어디. 그러니까. 편하고요. 저게 지금 36mm짜리가 아마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124270. 124270도 제가 접해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단점이 러그 폭이 19mm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mm로. 예, 그리고 90mm에서 테이퍼가 저 모델 같은 건 제가 브레이슬릿을 오늘 가져오지 못했지만 보통 4mm가 테이퍼 다운 될 거예요. 124270까지는 제가 알기로 2mm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러그 넓이도 20mm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일정한 느낌을 주는데 덜 여성스러운 거죠. 현행은 거의 14mm까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프 보시면은 되게 거의 얇구나. 진짜 작은. 네. 그러면 요즘 거는 여성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밀턴 카키. 아, 제가 옛날에 비케님이랑 이제 프라임타임 하기 전에 해밀턴 원래 모델을 리뷰했었다가 그때 한 3-4개월 차고 팔았는데 되게 후회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가격이 올랐어. 그래서 제가 샀던 가격엔 다시는 못 사. 근데 이건 이제 호딩키 버전이에요. 그렇죠? 리미티드 맞습니다.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시계를 구매하게 된 계기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이 원약의 카키 시리즈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뭐 메케니컬, 오토 다 갖고 있고 정말 좋아하는데 저게 뭐 복각 관련해서 뭐 스토리가 있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호딩키에서 광고가 올라왔을 때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디자인만 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원약 이제 카키필드 메케니컬 자체는 제가 잘 착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 착용감이랑 무브먼트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해서 부담 없이 구입을 했고요. 주황색 핸즈 같은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세컨핸드 케이스 피니싱도 매트하게. 네, 맞습니다. 참 디자인은 뭐 아이코닉하죠. 7번째 시계 CWC SBS SF 맞나요? 저도 사실 이름은 헷갈려가지고요. 네, 그냥 이게 지금- SBS라고 보통 연속적으로 지금 이제 군용 시계 관련돼서 이제 제가 나왔어요. 이거를 진짜 보다니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제가 좀 놀랬던 게 여기에 론다 517이라는 무브먼트가 들어갔는데 핸드가 세컨 트래킹을 정확하게 찌르면서 가요. 정확하게.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봤어요. 저도 일단은 군대를 나왔고 미군들에게서 엄청 인기 많은 시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스페셜 포스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쳐요. 그러면 사제로 사서 쓰는 거예요? 네네네. 사지로 사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군인분들 많이 쓰시라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맞아. 그 러버 케이싱도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임무 같은 거 수행하실 위에다가 때 이제 씌우는 거? 네, 이렇게 위에 딱 씌우시면은 이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제가 42mm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케이스 모양 때문에 조금 작아 보이는 한 40에서 41mm처럼 보이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 이걸 샀을 때 있습니다. 무겁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어요? 크게 무겁다라고 느끼진 않았고요.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확실히. 이것도 야광 성능이 어떻게 좋은가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슈퍼 루미노바? 네, 맞습니다. 오, 세네. 세네. 또 마지막 질문. 이거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예전 가격을 제가 언뜻 기억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이걸 얼마 주고 사셨는지. 저는 사실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6,700불 정도로 기억하고 이제 그 크라운을 이제 테스트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옮기는 거를 추가적으로 한 50에서 100불 정도를 네, 청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거 PX에 가면은 PX에 가면은 500불 정도인가? 오. 네, 500불 정도에 저도 이거는 벌써 오래전 얘기거든요. 지금 비키님 군대 갔다 오신 거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영상에서. 커스텀을 할 수 있어서 이거를 애드온을 많이 했었거든요. 애드온을 했구나. 네, 그래서 다 커스텀을 해가지고 스트랩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재밌다. 네, 다음 모델도 쿼츠 모델이에요. 마지막 모델인데 굉장히 희귀한 모델이에요. 오메가 시마스터 2264.50.00. 자, 이 제품을 좀 소개해 주세요. 진짜 저는 이게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 디자인 때문이래요. 네.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저희 지금 잠깐만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아이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제가 사실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리를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긴장돼가지고 아무튼 제가 지금 집 누르고 있거든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 아니, 제가 살려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마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는 91년도에 제가 알기로 출시했던 그 블루 시마스터의 물결 표시 찾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007 영화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2000년대에는 검정색 비슷한 검정색도 나왔네 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오토매틱 모델을 봤는데 3시랑 9시에 야광 룸이 있거든요. 인덱스. 예, 야광 인덱스가 있는데 모양은 비슷한데 3시에 있는 그 인덱스가 조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던 찰나에 쿼츠 모델을 발견했는데 이게 무브먼트를 작은 거를 써서 그런지 데이트 창이 좀 중앙으로 몰려 있구나.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9시랑 3시에 있는 인덱스가 사이즈가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요소인 그 빅 트라이앵글 이게 아마 60년대 시마스터 군용 시마스터에 적용이 되었던 12시 방향의 빅 트라이앵글 역삼각형 룸이 있고 핸즈 끝에 빨간색 대부분 시마스터에 적용돼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왜 대단하다고 느꼈냐면 저희 회사에서 디자이너들이랑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롤렉스는 논대다. 왜냐면 이제 논대는 좌우 대칭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C마스터 같은 경우도 네. 데이트가 6시에 있으니까 좌우 밸런스가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우디 님이 이 시계를 좋아했던 이유는 이 시계를 사게 됐던 이유는 결국에는 디자인이 좌우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셨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정말 대단히 놀랬습니다. 진짜 아니 리틀 준이네, 리틀 준. 리틀 준이야. 나는
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알잖아. 형은 나랑 오랫동안 봤으니까. 알죠. 저는 진짜 이런 거를 사고 나서 하나하나 공부해가는 스타일인데 하우디님은 사시기 전에 엄청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다 알아본 다음에 사시니까 와 그게 완전 틀리시네. 그리고 의외로 이제 구입하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게 한 2005년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20년 다 돼가는 시계인데 물론 쿼츠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여타 뭐 신형 쿼츠들만 봐도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델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1초, 2초 내외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밌는 점을 또 찾았는데 그 시침 그 아워핸즈가 이제 점핑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GMT 시계처럼. 이게 사실 오메가 쿼츠 모델 이 시마스터를 보고 제가 똑같은 모델을 살라고 좀 뒤져봤어요.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모델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모델을 꼽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다 의미가 있고 취향이 너무 잘 반영돼 있는 모델들이라서 고르기가 정말 힘든데요. 취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오메가 시마스터가 이제 디자인적인 취향에서는 가장 제가 좋아한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편한 시계는 사실 이 익스플로러 1 모델이 어느 환경에 가서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의미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여자친구가 준요. 요거 안 빼먹으시네. 프로스펙. 센스 있으시다. 잘하네. 잘한다. 내가 배워야 되겠다. 오늘도 생존했습니다. 아니 이게 웃겨요. 왜냐면은 롤렉스가 일단은 3개를 갖고 나오셨고 총 8개 시계를 갖고 나오셨는데 롤렉스는 3개, 오메가 하나, 그리고 이제 그랜 세이코, 그리고 CWC, 해밀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페이버릿이 오메가. 아니 근데 사전 미팅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메가가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으세요. 또 오늘은 이제 오메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나오신 거고 시마스터 그 그린이 하나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저희 몇 번 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컬렉션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라는 거는 특정 브랜드, 특정 뭐 무브먼트에 꽂혀서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쿼츠도 있으시고 뭐 중저가도 있으시고 고가도 있으시고 이렇게 다 다양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감동 받았습니다. 컬렉션을 보고. 그래서 하우디님은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일단 너무 제가 좋아하는 채널인데 불러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저희가 감사해요. 저는 진짜 연예인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보면서 계속 신기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말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너무 잘했는데? 폐를 끼칠까봐 2부에서 뵙시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못 보던 CWC 같은 브랜드도 보게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즐겁고 또 스프라이트도 또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랜드 세이코 너무 멋있어요. 시계 컬렉션이 아주 이분하게 익었어요. 눈 가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눈 가리고? 눈 가리고 했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출연해 주세요. 불러만 주시면 제가 그리고 저희 이제 이 컬렉션 중에서 리뷰를 또 따로 진행할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다는 아니고 한 몇 개 정도 뽑아가지고 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우리 이거 저희가 하던 건데 구독자분 우리 하우디님이랑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프라임 타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바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